안녕하십니까.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윤리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학술부 홍은경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연구 윤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회지에 출판되는 연구와 관련이 있는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와 관련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표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학회의 윤리 규정, 우리 학회의 온라인 투고 시스템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대상의 연구입니다. 인간 대상 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합니다. 우리 학회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작업 치료를 제공하거나 감각통합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물리적 개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하거나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등은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연구 대상자를 직접 조작하여서 자료를 얻는 경우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연구 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세 번째, 연구 대상자의 행동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얻는 경우도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인구 대상자와의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경우도 인간 대상 연구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다 인구 대상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거나 참여자의 동의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받은 연구를 함께 예로 살펴보시면 김웅희, 이혜림의 2022년도 연구에 의하면 연구 절차 내에 대구대학교 IRB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하여 IRB 승인 번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꼭 IRB 승인 번호를 제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IRB 승인 번호를 받기가 힘들다면 다른 방법인 참여자 동의 절차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참여자 동의 절차 명시를 한 연구를 예를 살펴보시면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의 2023년에 게재된 연구 중 이춘엽, 정남혜 선생님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절차 내에 이 연구와 관련이 있는 대상자인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자만 참여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및 응답은 익명화하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다라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꼭 IRB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참여자 동의 절차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표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이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타인의 아이디어나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을 기록하실 적에는 무조건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학계에서는 인용 표기와 관련하여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출처 표기와 관련하여서 APA 양식에 따라서 우리 학회에서는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즉 밑에 보시면 학계 참고 문헌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예시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회지 제일 뒷장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우리 학회 온라인 투고 시스템 내 저자 점검표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부분은 표절과 관련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위 논문을 학회지에 출판하는 경우입니다. 선생님들의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또는 축약하여서 우리 학회지에 출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학위 논문을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에 발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문의 첫 페이지 하단에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또는 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중복 게재에 해당하지 않으니 충분히 잘 정리하셔서 발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사례는 학술대회 초록을 학회지에 출판하는 경우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술대회에 발표하신 논문의 초록 혹은 구두 발표하신 것들, 그 다음에 포스터 발표하신 내용들은 다시 잘 정리하셔서 우리 학회지에 출판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역시 우리 학회지 논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두, 포스터 를 통해서 학술대회장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추후에 학술지 논문에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용인되는 사례이고 우리 학회지에서도 가능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역시 이 발표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출판하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절주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하나의 설문 또는 하나의 실험을 두 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를 중복 게재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의하면 중복 게재란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 게재한 경우, 또는 이미 게재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또는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쪼개기 출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연속 논문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 게재라는 표절 부분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각각의 논문, 즉 이제 두 개의 논문 사이에 학술적 가치와 연구의 독자성이 있는지, 아니면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논문을 지나치게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으로 출판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논문 간에 유사성이 있더라도 개별 논문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별성이 있고, 혹은 이제 후속 논문에 재사용되는 선행 연구 내용에 대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면은 또 표절 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다음 혹시 이제 동일한 시기에 수집한 설문지가 있을 경우 단순히 이제 시기가 겹친다고 해서 연구 윤리에 위배되거나 표절 사례에 해당하진 않으니, 이런 연구의 독자성, 그다음에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출판한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차라리 이제 논문에서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설문 등의
내용이 동일한 유사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서론이나 혹은 연구 방법 등에 기술하시면은 또 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표절과 관련해서 표절 방지를 위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인데, 이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은 투과한 논문을 검증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 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표절의 의미는 완전 표절의 의미는 아니고 문장들 사이에 유사도가 있다는 걸 알려줄 뿐이지 뭐 논문의 문장이 자체가 유사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표절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장의 유사도가 높은 것은 이제 그만큼 표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도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흔히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출하시는 논문 중 리뷰 논문 혹은 고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리뷰 논문인 특징상 문장의 유사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단순히 이제 표절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짓기는 어렵고 이제 유사한 부분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이제 그 특정 논문의 아이디어나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연구 결과인지를 세밀하게 살피는 부분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셔서 혹시 유사도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딘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 방법이나 아니면은 특정 문장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신 후에 수정이나 변경을 하실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우리 학회의 윤리 규정과 온라인 투고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온라인 투고 시스템으로 연결되실 수 있고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바로 논문 투고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혹시 이제 표절과 관련해서 아까 출처 표기, 즉 인용 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 점검표로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고요. 또 감통 논문 예시라고 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 학회의 틀에 맞추어서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것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참고로 수시로 논문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제 매년 3회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기도 하지만 혹시 이렇게 각각의 6월, 9월, 12월에 발행하기를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2개월 전인 6월 30일에 발행하고 싶으신 분은 4월 30일까지 9월 30일 날 발행하고 싶으신 분은 7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고 싶으신 분은 10월 30일까지, 즉 2개월 전까지 접수를 하시면은 요 날짜에 맞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투고 절차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회원 가입하신 후에 논문 투고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연구 윤리 준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본인은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회원으로서 연구의 모든 과정, 연구 논문의 작성 및 논문 게재 과정에서 본 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이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대해서 1조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약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즉 동의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우리 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을 아셔야지 이제 서약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연구 윤리 규정을 살펴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발을 내리시면은 밑에 내용이 나오게 되고, 아니면은 다운을 받아서 보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첨부 파일을 PDF 파일로 제시를 해놓고 있으니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서약하신 분들은 밑에 체크박스를 이용하셔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윤리 규정 중 1조 목적부터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부분은 제4조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 규정에서는 위조, 변조, 표절, 저자의 허위 기재, 중복 게재, 이중투고, 연구 자료의 부당한 사용, 논문의 무단 수정, 공적 허위 진술을 대해서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논문을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변조란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 삭제해서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 표절이란 저희가 서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연구 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저자의 허위 기재란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아니면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중복 게재란 동일한 내용을 2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회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회지에 발표하고 다른 학회지에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중투고란 동일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연구 자료의 부당 사용이란 사전 승인이나 인가가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여서 연구 자료를 확보하는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덟 번째, 논문의 무단 수정이란 게재 판정이 내려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 없이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주요 연구 내용 등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홉 번째, 공적 허위 진술이라 논문 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 업적 및 결과 등과 관련한 허위 진술 기재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학회에서는 4조를 통해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윤리 자가진단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구 부정행위를 읽어보시고 본인 연구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도록 하여서 연구 윤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 윤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면 다음은 저작권 이양 동의서 절차입니다. 제출한 아래 논문이 출판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여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두 이 논문의 작성에 구체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원고 내용에 공적인 책임을 집니다 등의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 이양 동의에 동의를 하신다면 역시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동의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이동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합니다. 스텝 2는 이제 개인 정보를 저자들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난이고요. 다음 스텝이 스텝 3로 오시면은 여러 가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창이 나오겠습니다. 스텝 3에서는 첫 번째 원저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을 하여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 이때 파일은 정말 원저 파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저자들의 소속 등의 저자들의 내용
그다음에 논문의 내용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다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용 파일은 저자 정보가 없는 파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소속이나 직위, 그다음에 저자의 이메일, 저자의 개인 주소 이런 것들이 없는 파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저 파일에서 저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시고 파일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서는 유사도 검사 결과를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유사도 검사 결과는 논문 표절 방지 시스템, 한국학술지 인용색인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 검사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은 표절 검증 결과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니 그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이렇게 심사 시에 그 다음에 심사가 종료한 최종 게재 확인 후에 이 표절 검사 결과를 업로드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유사도 10% 이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는 밑에 기준을 보시면은 유사도 기준에 있어서 5어절, 인용 문장을 포함하고 출처 표시 문장을 포함하고 목차 참고 문헌은 제외한 상태에서 검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나오는 수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준을 잘 참고하시면 좋고 서두에 있어서 표절과 관련한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리뷰 논문과 같은 고찰 논문에서는 인용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10%가 넘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고정된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타인의 아이디어나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내용이 유사도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어느 부분에서 유사도가 겹치는지 잘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유사도 검사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도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KCI 이용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학술지 인용세기, 즉 KCI를 이제 검색어로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신 후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논문 유사도 검사를 클릭하시면 검증하는 절차로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논문 유사도 검사는 유사율을 보시면은 문서내 유사의심 영역 어절수 분의 문서 전체 어절수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 절차를 다시 살펴보시면 파일을 업로드하여서 즉 본인이 검사하고자 하는 논문의 파일을 업로드하여서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명은 저자분께서 임의로 넣으시면 되겠고 저는 최종이라고 그냥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교 범위를 전부 다 이렇게 체크하였고 그다음에 검사 설정은 인용 문장을 포함하고 출처 표시 문장도 포함했고 목차 같은 경우나 참고 문헌은 제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기준을 보시면은 5어절 이상, 한 문장 이상의 연속으로 일치하는 경우를 유사 의심 영역으로 처리한다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기준을 잘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유사도 검증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첨부를 통해서 본인이 유사도 검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논문을 이렇게 올리시고 유사도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학위 논문을 이제 사용하실 경우 요즘에는 석사 학위 논문이나 박사 학위 논문을 학교에 제출하실 때에도 이 논문 유사도 검증의 결과를 같이 제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께서 KCI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검사를 하셨다면은 이제 그 결과물이 이 파일 안에 있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축약하셔서 혹은 일부 발췌하셔서 우리 학회지에 이제 실으려고 준비 중이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유사도 검사를 이제 하셨다면은 요 기존 업로드 파일 체크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없애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선생님들께서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그때 업로드 하실 적에 이미 검사를 하셔서 그 검사 결과가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계지에 투고하시기 위해서 축소하신 혹은 일부 발췌하신 논문을 이렇게 올려서 유사도 검증을 하게 되면은 이미 기존에 있던 파일과 같이 이렇게 유사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학위 논문을 검증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유사도가 엄청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 표시를 제외하고 유사도 검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사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파일을 제가 아까 최종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고 유사도가 이제 6%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검사가 완료된 상태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비교 범위, 검사 설정 이렇게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해서 잘 검사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0% 일단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이 파일 자체를 그대로 업로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은 최종 출판용 요 파일 여기에서 옆에 보시면은 상세 결과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확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확인서는 다운로드가 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사한 또 프로그램인 카피킬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피킬러 역시 인터넷 검색창에 카피킬러라고 기록하시면은 바로 이 홈페이지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은 KCI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뭐 보시지 않아도 아마 다 KCI를 이용하셨으면 아실 정도입니다. 문서 업로드를 통해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사도 검증을 하고 싶은 논문을 이렇게 파일 첨부를 통해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문서 유형은 이제 여러 가지 논문 중에서 지금 저희는 이제 대한감각통합치료 학계지에 게재할 논문을 올리고 싶기 때문에 학술 논문이라고 표시를 하시고 검사 설정을 인용 출처 표시 문장 포함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저희 학계 기준에 의하면 법령 경전은 저희 학계와 굳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차 참고 문헌도 제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표절의 기준은 5어절 한 문장 일치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카피킬러의 원래 설정은 6어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사 설정할 때 이 기준을 잘 설정하셔서 우리 학계의 기준으로 변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피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사 설정 변경을 카피킬러 채널 서비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이용하시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웬만하면 이제 KCI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피킬러는 하루에 한 논문만 이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 번 이제 이게 검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설정, 표절 기준을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KCI에서 아까 업로드 시켰던 그 논문과 동일하게 파일 첨부를 하여서 카피킬러에서도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오거든요.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이런 인용 출처 표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표절 검사를 이렇게 쭉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표절률이 4%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KCI에서 했을 적에는 표절률이 6%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카피킬러에서는 이제 4%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그 설정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이제 하시면은 KCI에서와 동일하게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KCY와 다른 점은 카피킬러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 색칠을 표시해서 첨부한 논문을 표시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부분 더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서 표절의 의심이 있는지 철저하게 재검토하실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10% 이상으로 검사 결과가 높게 나왔다면 이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안에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유사율이 높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을 변경하거나 수정을 하실 때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확인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우리 학회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업로드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다 전달을 하였고요. 제가 인용한 그 내용들은 전부 여기 있는 세 가지의 연구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연구는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연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무료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무료로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표절이나 인용 표기, 그다음에 연구 윤리, IRB 등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거나 알아보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출처를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윤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